2023년 4월 기준으로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으며 인구는 14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뭄바이의 중심에 위치한 다라비입니다. 이곳은 빈곤과 성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239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면적에 100만 명이 거주하며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맨해튼보다도 더 높은 밀도입니다. 어떤 골목은 너무 좁아서 옆으로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으며 가족들은 대부분 미국의 옷장보다 작은 공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럼이지만 이 100만 명의 주민들은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맞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제조하는 거대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제품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그 여행 가방은 이곳의 작업장에서 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라비에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비는 연간 약 4억 50달러입니다. 이곳의 집은 약 2만 5천 달러 정도이며 월세는 평균 160달러입니다. 인구의 85%가 힌두교인 인도에서는 아름다운 사원들이 의류 공장들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공장들은 국제적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업가 정신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기반 시설도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은 전혀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하루에 3시간만 공급됩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을 모으지 않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은 모든 산업 폐수로 가득 차 물이 원래 모습과는 거의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2008년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촬영지이기도 하여 이 놀라운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가장 숭배받으면서도 논란이 되는 곳인 겐지스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 겐지스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성한 액체입니다. 겐지스에서 목욕을 하면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으며 그 강가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삶의 순환을 마친 것을 의미하며 영혼을 윤회의 끝에서 해방시킨다고 여깁니다. 화장 후 가족들은 유골을 강에 뿌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시체가 다 화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임산부,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화장하지 않고 바로 강에 던져집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시체가 수백만 명이 마시고 목욕하며 종교의식을 치르는 같은 물에 던져집니다. 죽은 소들도 마찬가지로 그 물속에 던져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런 관행은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골이 썩어가는 상태로 강가에 방치되어 마을에서는 야생개와 까마귀가 이를 먹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즐기셨다는 게 매우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인도의 요리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설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현지인들이 겨드랑이로 눌러 만든 빵이라고 부르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죽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인들은 반죽을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청화습기로 반죽을 작업한 후 기름에 튀깁니다. 그 사람이 채취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 방법을 용납하는 이유인 듯합니다. 다음은 알로에 베라 스무디입니다. 상인들은 알로에 베라를 맨손으로 자르고 점액을 짜내고 시럽을 넣어 건강 음료로 제공합니다. 사탕수수 주스를 파는 상인들은 수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외부를 천으로 닦은 후 눌러서 즙을 짭니다. 체티스가르 주에서는 붉은 개미 소스인 참라가 별미로 개미의 체액과 알을 말리고 소금과 단맛을 더해 만든 것입니다. 개미의 폼산이 달콤하고 매운맛을 만들어냅니다. 모험적인 요리를 원치 않는다면 50센트의 전통적인 밥 접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파니푸리, 물빵을 시도해보세요. 인도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지만 모든 요리가 위험한 것은 아니겠죠. 진정한 모험을 원하신다면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불을 붙여 먹는 판을 시도해보세요. 이 혼합된 향신료, 말린 과일, 씨앗, 소스를 베셀잎에 싸서 불을 붙인 후 입에 넣습니다. 불은 입을 닫을 때 꺼지고
현지인들은 이것이 기침, 감기, 두통을 치료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사 예절입니다. 모든 음식은 오른손만 사용하여 먹어야 하며 손가락 끝만 사용하고 손 전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겨지며 음식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인도 사람들이 음식을 신이 준 선물로 보고 그것을 손으로 직접 받으며 존경을 표시하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로티와 차파티와 같은 많은 전통적인 요리는 손으로 먹도록 설계되어 있어 도구를 쓰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겨드랑이 샌드위치, 알로에 스무디, 개미 소스, 불판. 어느 요리를 시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배를 보호하고 싶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추가로 손과 우주 에너지를 사용해 피로를 풀어주는 인도의 마사지 기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판처럼 인도에서의 이발도 불이 납니다. 이발은 정말 독특한 경험이며 가격은 약 1달러 25센트입니다. 하지만 이발사는 그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일합니다. 인도의 소에 대한 관계는 종교적 숭배를 넘어 실용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확장됩니다. 소를 죽이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으며 물소, 양, 염소는 도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의 소고기는 물소에서 나온 고기만 사용됩니다. 코로나19 동안 구자라트에서 힌두교 신자들은 매주 소 보호소를 방문하여 소의 저주로 목욕하고 소의 소변과 똥으로 만든 혼합물을 몸에 바르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합니다. 서벵골에서는 소들이 공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가축 밀매를 방지하고 소들을 보호합니다. 소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어디서든 자고 사실상 보호받는 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쇠에 전념하는 축제인 고파스타미라는 휴일이 있으며 이날은 모든 소를 목욕시키고 꽃장식을 해줍니다. 매년 열리는 비다칼라 전투축제에서는 사람들이 소똥 덩어리를 서로 던집니다. 부상은 자주 발생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처가 3일 내에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소를 보호하고 숭배하는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VIP 대접을 받는 소들과 축제, 소 똥싸움까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것이 흥미롭다면 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개 배변. 특히 시골 지역에서 화장실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공공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설사부터 심각한 장 감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화장실 없는 신부는 없다는 캠페인과 화장실을 건설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저항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인간의 배설물을 다루는 것이 영적으로 불순하다고 여겨 화장실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문화적 신념은 종종 건강에 대한 실용적인 고려사항을 능가합니다. 델리, 뭄바이, 콜카타를 거닐다 보면 사람들의 침을 뱉을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것은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며 이는 몸을 정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나 심지어 남성성을 나타내는 제스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를 신체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종교적 신념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런 무절제한 침 뱉기는 결핵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을 퍼뜨립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결핵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식 개선 캠페인, 경고 표지판, 위생교육 등을 시도했지만 이 습관은 여전히 거리와 대중교통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통 시스템은 10억 명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할 때 아무리 사람이 많아 보일지라도 탈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지붕에 올라타거나 옆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지만 타려고 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양의 공정성 개념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인들은 자신들만의 사회적 질서를 따르며, 이는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모든 예의를 지키고 있어도 현지인들이 버스에 탑승하거나 상점에 들어가거나 영화 티켓을 살 때 줄을 서는 순서를 단 몇 초 만에 건너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인도가 무한한 가능성의 땅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드물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딜럭스 버스를 예약했을 때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딜럭스는 그저 타고 갈 차량에 적힌 이름일 뿐 실제 서비스 품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의 번화한 도로에서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 동물, 사람, 리크샤가 뒤엉켜 있어 마치 규칙을 무시하는 듯한 혼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일종의 혼란은 그 자체로 기능하는 시스템이 되어 외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인도 남부의 토다 부족은 전통적인 결혼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독특한 결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 결혼이라는 전통을 지키며 여러 남성이 하나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혼의 첫날 밤에 벌어지는 특별한 의식은 특히 독특합니다. 이날 밤, 새로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 그룹에 속한 각 남성과 신체적인 관계를 맺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통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며 집단 결혼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 깊은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여성과 결혼 그룹의 모든 남성들 간에 더 깊고 평등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결혼 내의 조화, 출산에 대한 믿음, 또는 남편과 아내 간의 에너지나 권력의 전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전통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 다른 문화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전통이 인도에서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는 바로 카마스트라를 만든 나라로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한 곳입니다. 인도는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포옹, 키스, 손을 잡는 것조차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커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세대와 시골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뭄바이나 벵갈루루와 같은 도시의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0세 사이에 60% 이상이 애정을 표현할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허용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원에서 포옹이나 키스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문화적 경계가 유지됩니다. 이는 전통, 종교, 공동체의 기대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은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개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판단의 무게가 큽니다. 뉴델리나 뭄바이를 거닐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조직적인 구걸 산업입니다. 애원하는 눈빛 뒤에는 잘 조직된 사업 운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종종 협력하여 구걸을 하며 때로는 강제로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번화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모으며 세 번째는 지역을 관리합니다. 이는 작은 사업처럼 운영되며 수익은 계급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인도에는 약 200만 명의 구걸자가 있으며 이는 시카고의 인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100도 가까운 더운 날씨 속에서 일을 해야 하며 관광객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동정을 표하지만 이 숨겨진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조는 놀랍습니다. 미국의 관광객들은 $2의 생수를 사면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동전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도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원과 성소는 위로와 신성한 희망의 장소로 작용하지만 일부는 이 깊은 신앙을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성인이나 사원 안내자가 무료로 축복을 해주고 그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기부는 가족 구성원, 수나 소원 개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명한 사원에서는 이러한 기부금이 수천 루피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한 끼 식사를 사는 비용에 해당하는 30-50달러 정도입니다. 서양의 종교적 경험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간단한 기도조차도 조용히 유료 서비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행운을 2배로 만들거나 축복을 증대시킨다고 약속하는 성스러운 물건, 부적, 과일, 금속 장식을 사도록 설득받습니다. 이는 신앙이 어떻게 상업과 얽히며 진정한 헌신이 어떻게 계산된 사업적 관행과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롭고도 교훈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도는 매년 수많은 세계적 수준의 의사들을 배출하며 많은 의사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과중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종종 순전히 운에 달려 있습니다. 뭄바이나 델리와 같은 대도시의 공공병원은 하루에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들은 응급구조대원처럼 방과 방을 달려가며 일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집에서 약초차나 처방전 없이 구입한 항생제를 이용해 자가 치료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니이 및 파리, 강황, 생강, 우유 등을 이용해 감기나 열을 치료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 병원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지만 하루 치료비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에 달해 대부분의 시골 가정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로 인해 의료 역설이 생기며 의료의 우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과중이 해결되지 않아 개인의 자원 플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인도의 창의력과 자원 플랫은 진정 독특합니다. 이는 인도 여행 중 끊임없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교통 시스템처럼 항상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산이 부러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이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뼈를 조정하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골절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를 청소하거나 굳은 살과 티눈을 제거하는 전문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어떻게 끊임없이 발명하고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경이로움과 희귀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인도 문화가 수천 년 동안 흐른 예술적 천재성을 증명하는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건축 성취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두라에 있는 미나크시 암만 사원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남인도의 깊은 헌신과 건축적 기교를 반영합니다. 힌두교 여신 미나크시에게 헌정된 이 사원은 드라비다 건축의 걸작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탑, 다채로운 고풀함,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정교하게 장식된 안뜰들이 특징입니다. 미나크시는 힌두 신화에서 사랑, 출산, 지혜의 여신으로 숭배됩니다. 이 사원 단지는 힙세이커의 면적을 차지하며 14개의 웅장한 탑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170피트가 넘는 높이에 이릅니다. 모든 표면은 신들, 여신들, 동물들, 그리고 신화적 장면을 묘사하는 수천 개의 조각들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 세밀한 솜씨는 하나의 기둥을 몇 시간 동안 살펴도 모든 조각을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원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살아있는 숨 쉬는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지나 역사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 인생의 기념 행사들을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원은 수백 명의 제사장, 음악가, 장인들을 고용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유산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아잔타 동굴입니다. 이 동굴들은 고대 인도의 기술과 창의력의 인상적인 증거입니다.
절벽 바위에 직접 조각된 이 동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벽화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벽화들은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잔타의 벽화와 조각들은 부처의 생애와 다른 종교적 인물들의 장면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의 일상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예술가들이 자연 색소와 원시 도구만을 사용해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색상은 1000년이 넘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생동감을 띠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자들이 여전히 연구하고 감탄하는 기법들을 보여줍니다. 각 동굴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며 예술적 스타일은 여러 세기에 걸쳐 발전해왔고 다양한 왕조들이 이 복합체에 기여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 의복, 장신구, 건축적 요소에서 보여지는 세밀한 수준은 인도가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아직 기초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얼마나 고도로 발전된 예술적 기법을 구사했는지 보여줍니다. 인도의 철도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물류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63,000km에 달하는 철도, 즉 약 39, 150마일의 길이를 자랑하며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이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교통망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 마을, 외진 지역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이 방대한 나라의 놀라운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철도 시스템은 13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매일 이 3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12,000편이 넘는 열차를 타고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인도의 모든 건축적 경이로움 중에서 타지마할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념물은 아름다운 건축 그 이상으로 35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영원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타지마할의 이야기는 최고의 로맨스 소설처럼 읽힙니다. 황제 샤자한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 이 웅장한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뭄타즈는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망했으며 그녀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샤자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를 지어 그녀의 기억을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은 22년 이상 걸렸고 20,000명 이상의 장인과 노동자들이 제국과 그 너머에서 동원되었습니다. 페르시아, 터키, 유럽에서 온 장인들은 각자의 전문 기술을 기여했습니다. 타지마할의 건축 정밀도, 장식의 세밀함, 기하학적 형태의 순수성은 이 기념비를 독보적인 건축적 경이로움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점은 타지마할이 하루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입니다. 해돋이 때는 흰 대리석이 부드러운 분홍빛을 띠며 정에는 눈부시게 흰색으로 빛납니다. 해질 무렵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달빛 아래서는 꿈처럼 떠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샤자한이 그의 사랑과 슬픔이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징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결과입니다. 수학적 정밀도가 놀랍습니다. 주도문 건물과 정확히 같은 높이를 자랑하며 4개의 미나레트는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만약 넘어질 경우 주 건물에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공된 보석들은 꽃무늬를 만들며 각 꽃에는 수십 가지 다른 색깔의 보석들이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타지마할을 둘러싼 정원은 페르시아식 낙원 정원 설계를 따르며 물길은 꿀 안에 나오는 낙원의 4강을 나타냅니다. 이 복합체 전체는 지구상의 낙원을 재현한 것으로 샤자한과 뭄타즈가 사후에 재회할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실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15가지 측면을 탐구하며 이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방문객들을 매혹시키고 도전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다라비의 10억 달러 규모의 빈민가 경제에서부터 신성한 겐지스 강의 영적 모순까지 이상한 음식 전통에서부터 인류에게 영감을 준 건축적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모든 단순한 설명이나 쉬운 분류를 거부합니다. 이 사실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자신의 여행 중 이런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가장 흥미롭거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비슷한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